네, 안녕하세요. AWS 리이벤트 리캡 아키텍트를 위한 AWS 신규 서비스 소개 발표를 맡게 된 김현민입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직업인 솔루션즈 아키텍트란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리인벤트 행사에서 진행됐던 EC2 인스턴스의 이제 업데이트 내용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민입니다. AWS 파트너사인 메가전 클라우드의 이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예전에는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5년 동안 개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AWS 한국 사용자 소모임의 강남 소모임, 컨테이너, 서버리스 소모임의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2020년 5월에 AWS 커뮤니티 히어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저의 이제 주요 관심 분야는 이제 서버리스, IoT,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입니다. 혹시 이제 솔루션즈 아키텍트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AWS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전략을 이제 소개하고 클라우드 전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로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OC 및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AWS를 사용하다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아키텍처 작업의 이제 예시입니다. 현재 보이는 거는 이제 IoT 쪽의 이제 아키텍처 예시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이제 IoT 디바이스들이 이제 AWS IoT 코어 서비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MQTT 프로토콜로 이제 통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아마존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전송해서 다시 이제 파이어스를 통해서 S3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어떤 서비스들과 연결한다던가, 혹은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사용자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EC2 혹은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등과 같이 웹서버와 연결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하는 약간 간단한 서버리스 형태의 IoT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아키텍처들을 이제 주로 구축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 약간 이런 지원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또한 2티어나 3티어 혹은 IoT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그린글라스와 같이 간단한 아키텍처를 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수십 대 혹은 수백 대의 서버를 쓰는 이제 아키텍처를 그리기도 합니다. 현재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SA 팀원분들이 이제 작성한 아키텍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아키텍처 이제 업무를 맡게 되면은 AWS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고객들에게 이제 맞는 어떤 아키텍처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인벤트 리캡 행사에서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AWS는 10년 연속으로 이제 가트너에서 선정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클라우드 리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10년 연속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10년 넘도록 계속 클라우드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가장 광범위하고 이제 심층적인 컴퓨팅 플랫폼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이제 범용적인 인스턴스라든가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트래픽을 받아주는 이제 벌스터블 인스턴스, 아니면 이제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 혹은 이제 GPU, 혹은 그래픽에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별 인스턴스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본다면 이제 AWS에서 직접 제작한 CPU, 혹은 인텔, 혹은 AMD, 혹은 이제 어떤 CPU의 프로세서의 이제 성능, 혹은 메모리의 성능, 인스턴스 스토리지의 다양성, 혹은 이제 GPU, 혹은 FPGA 같은 특별한 어떤 칩셋을 사용하는 인스턴스들, 그 다음에 네트워킹의 성능, 그 다음에 베어메탈, 그 다음에 다양한 인스턴스의 이제 타입, 사이즈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아무래도 EC2 인스턴스와 빼놓을 수 없는 아마존 EBS, 혹은 이제 어떤 GPU를 따로 붙여서 쓰는 아마존 엘라스틱 인퍼런스 같은 이런 옵션들,
이런 옵션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350가지 이상의 이제 인스턴스 타입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이제 워크로드랑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이제 맞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에는 2,300만 명 이상의 이제 개발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2020년에 진행됐던 WWDC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했던 인원 수라고 합니다. 현재 앱스토어에는 220만 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11억 명 이상의 iOS, 맥, 아이패드 고객들이 있고요. 이런 아이패드나 iOS, 사파리, 애플워치, TV, 맥 OS들을 개발하는 도구가 어떤 거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엑스코드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애플 개발자분들은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빌드, 테스트, 서명, 배포를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책상 위 혹은 아래 혹은 이제 어떤 선반에 있는 애플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하지 않은 어떤 매뉴얼한 프로세스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구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혹은 이제 근처에 이제 어떤 맥 호스팅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계약을 통해서 매월 혹은 매년 혹은 이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이제 어떤 시간이 들고 이제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소규모 호스팅 업체들은 미국 혹은 동유럽 쪽에 아주 자그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맥 인스턴스 대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이제 CI 에이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맥 OS 자체에는 이제 접근할 수가 없고요. 멀티 테넌트 환경에 이제 러너라고 하는 어떤 빌드 환경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걸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EC2에서는 기존에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즈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 개발자 분들을 위해서 맥 OS 환경도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마존 EC2 맥 인스턴스를 이제 소개합니다. EC2 맥 인스턴스는 이제 애플에 관련된 개발자용으로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아닌 이제 코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설치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EC2 인스턴스와 동일하죠. 모든 플랫폼 및 환경에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민첩성과 탄력성 및 보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AWS 내에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AWS 서비스와 긴밀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필맥이라고 하는 모바일 시네마 카메라 앱 개발사의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C2 맥 인스턴스를 통해서 개발, 테스트 및 테스트 플라이트 단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통합 빌드팜을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필맥은 맥미니를 이용해서 이제 선반에서 저런 빌드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빌드를 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제 줄어들고 개발 속도도 이제 빨라지고 이제 훨씬 더 재밌는 어떤 개발 작업을 더 많은 시간을 써서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EC2 맥 인스턴스의 하드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애플 맥 미니 하드웨어를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인텔 코어 i7 3.2GHz의 이제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네트워킹이랑 그다음에 EBS 볼륨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AWS 니트로와 함께 구축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이 단일 인스턴스 타입이 하나밖에 없지만 추후에는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애플의 이제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이제 니트로 보안 칩을 이용한 이제 보안이 향상이 됐고요. 네, 니트로 카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I/O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아마존 EC2 맥 인스턴스는 이제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저 맥 인스턴스는 아마존의 이제 VPC 환경 위에서 구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WS의 다양한 기능들과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이제 글로벌로 런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트 글로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전 세계 24개의 리전, 이제 77개의 가용 영역, 그다음에 216개의 로컬 엣지 및 캐시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어떤 글로벌 인프라와 이제 맥 인스턴스와 연결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이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이제 온디맨드 요금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맥 인스턴스 맥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비용을 내고 이제 어떤 애플의 제품을 구입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온디맨드 요금제 및 그다음에 세이빙 플랜즈 요금제를 이용해서 할인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 맥 인스턴스의 이제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이제 베어 메탈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쓰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맥 원점 이제 메탈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애플 어플리케이션 개발 워크로드를 위해서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맥 OS 및 엑스코드에 대한 네이티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제 카탈리나와 이제 모하비 두 개의 이제 AMI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이제 OS인 빅서 같은 경우는 2021년 상반기 로드맵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호스트에서 카탈리나를 쓰거나 혹은 모하비로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AMI를 쓴다는 건 이제 이스트 인스턴스에서 저희가 이제 맥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를 쉽게 이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AWS의 기능인 IAM, VPC, EBS, SSM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와치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서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단일 테넌트 전용 호스트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안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썼다는 의미겠죠. 또한 이제 온디맨드로 이제 최소 이제 24시간 동안 할당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이스트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 이제 초 단위 혹은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 단위의 베이스에 이제 비용 할당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스트 맥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호스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SSH 및 이제 VNC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외부에서 원격으로 SSH로 접속을 하셔도 되고, 혹은 VN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UI 환경에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리전에서 이용 가능한 건 아니고요. 현재 5개의 리전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 쪽을 보면 미국 동부에 이제 북부 버지니아 및 오하이오, 그 다음에 미국 서부에 오레곤, 그 다음에 유럽의 아일랜드,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는 이제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 본다고 치면은 이제 싱가포르 리전이 가장 가까우니까 레이턴시가 가장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건 이제 애플의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 수석 부사장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AWS에서 이제 아마존 EC2 맥 인스턴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처음으로 맥 인스턴스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거나 이제 관리를 할 때 이제 AWS의 탄력성, 안정성 및 확장성이 있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과 결합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 맥 인스턴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와 이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EC2 메뉴로 가신 다음에 이제 EC2 인스턴스를 실행할 때 AMI에서 이제 카탈리나나 모하비와 같은 인스턴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이제 아직 할 수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하나밖에 없고요. CPU와 이제 메모리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VPC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맥 인스턴스는 전용 호스트이기 때문에 전용 호스트를 미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호스트를 할당을 선택하시고 저 맥 1 인스턴스 패밀리와 이제 맥 원점 메탈을 선택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용 영역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이게 전용 호스트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모든 호스트가 다 사용이 됐을 때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에이지를 바꾼다거나
혹은 이제 리전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EC2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뭐 EBS 볼륨을 붙인다던가 혹은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키페어까지 설정하면 일반적인 EC2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전용 호스트와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 메뉴로 들어가면은 EC2 인스턴스 다른 인스턴스와 동일하게 이제 러닝 중이고 초기화가 돼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다 올라왔으니까 한번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SSH로 키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인스턴스로 이제 접근할 수 있고요. 애플의 로고가 이제 EC2 인스턴스인 걸, 맥 인스턴스인 걸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실제 OS가 이제 맥 OS의 다윈을 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SH가 아니라 이제 만약 VNC와 같은 GUI 도구로 접근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퍼미션에 관련된 설정들을 스크립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실행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퍼미션 설정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포트를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이 맥 랩탑을 쓰고 있다면 저렇게 이제 사파리와 뭐 같은 환경에서 VNC를 이용해서 저희가 저 맥 인스턴스로 이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맥 OS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는 다른 맥과 동일하게 이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SSH나 혹은 이제 내부 스크립트 등과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직접 EC2 맥 인스턴스를 띄워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래쪽에 저희 AWS 한국 사용자 모임에 이제 유저분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려주신 게 있습니다. 저걸 보고 한번 따라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맥 EC2 인스턴스에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전용 호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과금 단위가 이제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만드신 다음에 삭제가 바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은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리이벤트 행사에서 이제 다양한 EC2 인스턴스 타입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EC2 D3, 그다음에 D3 EN 인스턴스 타입이 이제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 로컬 스토리지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위한 인스턴스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이제 D3 EN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336TB까지의 이제 디스크 용량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인 이제 D3 인스턴스보다 45% 더 높은 이제 디스크 처리량과 D3 EN에서는 이제 100% 더 높은 성능으로 이제 결과를 더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또 테라바이트당 비용이 이제 아주 낮게 80% 정도 더 낮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이제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 EC2 D3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입니다. 로컬 하드 디스크 이제 스토리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6테라에서 이제 48테라까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D2 인스턴스보다 이제 더 높은 처리량이 이제 가진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하드 디스크 처리량이 많은 인스턴스들은 이제 대규모 파일 시스템이 필요한 뭐 스파크나 하둡, 사스와 같은 이제 분석 작업들,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맵 리듀스와 같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워크로드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D3 EN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하드디스크 스토리지가 28테라에서 무려 336테라까지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세대인 D2 인스턴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디스크 처리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네트워크 대역폭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75GBps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용량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인스턴스는 이제 러스트, 뭐 BGFS, GPFS, 뭐 VXCFS 같은 이제 다중 노드 파일 시스템과 이제 대용량 데이터 레이크에 이제 적합하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이제 아마존 EC2 C6GN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그래피톤 2 프로세서로 이제 구동을 하고 있고요. C5N 인스턴스에 비해서 최대 40%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만든 그래피톤 프로세서다 보니까 훨씬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패브릭 어댑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높은 이제 네트워킹 성능인 100GBps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킹 성능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혹은 뭐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이제 실시간 비디오 통신과 같이 이제 높은 네트워크 성능이 필요한 이제 컴퓨팅 최적화 워크로드에 이제 이상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EC2 G4AD 인스턴스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래픽 직접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이제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G4AD에서 이제 A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AMD CPU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G4DN 인스턴스에 비해서 이제 최대 45%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AMD 라데온 프로 V520 GPU와 이제 AMD 2세대 에픽 프로세서로 이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스턴스는 이제 어떤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이제 가상 워크스테이션이나 게임 스트리밍 혹은 이제 그래픽 렌더링과 같은 아주 그래픽에 집약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적합하다고 합니다. 아마존 EC2 M5ZN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은 성능과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장 빠른 인텔 제품 확장형 프로세서를 이제 탑재했다고 합니다. M5 인스턴스보다 이제 45%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더 적은 수의 이제 vCPU에서 워크로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다르겠지만 CPU 개수에 따라서 이제 라이선스 비용이 이제 결정되는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런 라이선스를 이용할 때 AWS에서는 이제 CPU의 개수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CPU가 이제 한 16 정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vCPU를 8로 조절해서 쓰고 싶다 이러면 이제 8코어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면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게 됩니다. 최대 이제 4.5GHz의 이제 CPU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복잡한 계산이나 뭐 시뮬레이션, 분석 및 게임 업그레이드와 같은 이제 것의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도 이제 EFA를 지원하기 때문에 100기가 이제 BPS 네트워킹이 지원이 됩니다. 아마존 EC2 R5B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 대해서 최고 IOPS 및 이제 처리량을 보여주는 이제 인스턴스입니다. 최대 7,500MB/s 대역폭과 이제 그다음에 26만 이제 IOPS를 가진 이제 EBS 퍼포먼스 성능으로 동일한 크기의 이제 R5 인스턴스에 비해서 최대 3배까지 이제 EBS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나 분석을 포함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어떤 아주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 처리량이 높은 이런 어떤 기능들을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이제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디스크 처리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처리를 했던 거를 이제 R5B 인스턴스 하나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사용됐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이라든가 혹은 인스턴스 개수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 이제 나오게 될 인스턴스입니다. AWS 트레니움 인스턴스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이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이제 최초의 ML 칩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클라우드에 이제 다른 기계학습 인스턴스인 뭐 P2나 혹은 P3와 같은 것보다 더 높은 T플롭스 컴퓨팅 성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퍼런시와 인스턴스와 동일한 이제 뉴런 SDK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텐서플로우, MXNet, 그다음에 파이토치와 같은 ML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스트 인스턴스 및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할 때 이제 테스트로 이제 P3를 사용했을 때는 제법 비용이 많이 나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학습을 할 때 이제 트레니움 인스턴스를 이용하면 좀 더 비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인식이나 뭐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예측 및 사기 감지와 같은 ML 작업들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텔에서도 새로운 이제 칩셋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하바나 가우디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AWS EC2 인스턴스 계획이 올해 잡혀 있습니다. 현재 GPU 기반 인스턴스 비해 최대 40%더 나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요. 고객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더 싸다 보니까 고객이 모델을 더 자주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이점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혁신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겠죠. 텐서플로우 및 파이토치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ML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토리지 업데이트입니다. 아마존 EBS IO2 블록 익스프레스 이제 미리 보기입니다. 디스크에 이제 아주 민감한 이제 까다로운 워크로드를 위해서 클라우드용으로 이제 구축된 이제 최초의 센 스토리지입니다. 일반 IO2보다 이제 4배 더 높은 처리량을 가지고 있고요. IOPS 및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밀리초 미만의 이제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이제 현재 오라클, 셉 하나, 마이크로 SQL 서버 및 사스 분석과 같은 현재 셀에서 실행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데이터가 크고 I/O 집약적인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요구사항에 적합합니다. IO2 볼륨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기로 이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위와 같이 이제 엄청 까다로운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미리 보기를 신청해서 한번 이런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한번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O2 블록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이제 IOPS 성능은 이제 최대 256,000 IOPS를 자랑하고 있고요. 대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4,0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ms 미만이라고 하고요. 용량은 이제 4GB에서 24TB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뷰를 신청해서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현재 AWS 이제 콘솔에 접속해서 프리뷰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P3 볼륨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GP2를 가장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GP3 볼륨이 이제 새로 이번 리메트에 발표가 됐습니다. 관계형 및 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컨테이너와 같은 워크로드, 빅데이터, 파일 시스템, 미디어 워크플로우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거의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이제 적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 GP2에서는 이제 기가바이트당 3 IOPS를 이제 할당을 해주는 약간 용량 대비 할당 방식이었는데 GP3 볼륨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IOPS가 이제 3000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사이즈가 만약에 이제 EBS 볼륨의 디스크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도 이제 베이스라인이 3000 IOPS이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 GPT 인스턴스는 이제 25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였는데 역시 이제 10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4배 정도 성능이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용량과 별도로 이제 처리량 및 IOPS를 이제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옵션에는 약간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GP2 볼륨보다 최대 20%까지 이제 낮은 스토리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더 좋고 사실 이제 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GP2에서 GP3 볼륨으로 이제 변경을 하시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경했을 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변경하는 도중에는 이제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없는 시간대나 혹은 뭐 크리티컬한 작업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변경하시는 건 권장을 드립니다. GP3와 이제 GP2의 비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볼륨의 이제 스루풋 이제 처리량이 이제 최대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1000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이제 기존 GP2 대비 한 4배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당 IOPS도 이제 현재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본다면 이제 가격이 기존에는 이제 GP2가 1기가당 이제 0.1달러 정도였다고 치면은 GP3는 이제 1기가당 0.08달러로 한 20%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이제 IOPS당 어떤 성능을 따로 높인다던가 혹은 이제 기가바이트당 처리량을 따로 높이는 이런 옵션이 이제 GP3 인스턴스에는 이제 GP3 이제 볼륨에는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간단하게 성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GP3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이제 선이 쳐져 있습니다. 최저가 이제 3000 IOPS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GP2가 이제 디스크 사이즈당 이제 할당을 받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GP2에서는 1000기가 바이트를 이제 할당을 해야 3000 IOPS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GP3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용량의 이제 스토리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이제 3000 IOPS를 이제 보장을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최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00으로 동일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AWS 리벤트 행사에서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V2를 설명을 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전 2에 앞서서 이제 아마존 오로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클라우드용으로 구축된 이제 MySQL 및 포스트그레시컬의 이제 호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사용 데이터베이스 대비 이제 10분의 1의 비용으로 성능 및 가용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으로 본다면 이제 MySQL 대비 이제 5배의 처리량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의 처리량, 그다음에 15개까지 읽기 전용 복제본 이제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읽기 및 쓰기 확장이 가능합니다. 가용성 및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내 결함성을 가진 이제 셀프 힐링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3개의 에이지에 걸쳐서 6개의 데이터 복제본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S3에 이제 연속적인 백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 복제가 가능한 이제 단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로라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된 네트워크로 보안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장과 전송 시 암호화도 가능합니다. 완전 관리형이라서 RDS 서비스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뭐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 뭐 설정, 구성 또는 이제 백업 등의 작업들을 어떤 DBA 관리자가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제 인프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DMS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오로라로 옮겨간 아주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AWS는 이게 한 35만 개 이상의 이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도 잘 아는 삼성이라든가 혹은 SK 플래닛과 같은 곳에서도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오로라 서버리스가 이제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버리스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워크로드가 점점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유지 보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민첩하게 이제 개발을 하거나 혁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많은 어떤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기존 오로라 서버리스의 이제 버전 2를 이제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용량을 관리하지 않고 이제 가장 까다로운 어떤 확장과 축소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수백에서 이제 수십만 개의 이제 트랜잭션으로 즉시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V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해당 인스턴스 타입이 이제 프로비저닝 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약간 어떤 작업 같은 걸 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프로비저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작업이 진행한다던가 옮겨가는 식으로 약간은 이제 서버리스라고 말하기엔 조금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VT에서는 그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용량을 세분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부하를 위한 프로비저닝 용량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장성과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PU 같은 어떤 타입을 높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약간 타입을 미리 높여놓지 않으면은 올라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수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좀 더 뛰어난 확장성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더 낮은 타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제 더 높은 어떤 성능을 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높은 가용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로라 이제 서버리스에서 없었던 멀티에이지라든가 읽기 전용 복제본 및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오로라의 기능을 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이제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이제 V2를 이용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이제 V2의 이제 MySQL은 이제 미리 보기를 신청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미국 쪽 리전에서 이제 미리 보기를 신청했는데 한 3일 정도 만에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성능이나 혹은 이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만약 포스트그레스QL을 쓰시고 있다고 하시면은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로라 서버리스 V2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버리스 이제 V2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V1 버전과 비교한다면 V2는 이제 정말로 완전한 오로라의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멀티에이지, 읽기 복제본 및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확장성과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을 컨테이너 혹은 람다로 서버리스 환경에 맞게 개발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버리스 환경은 이제 아래와 같이 빠르게 확장을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입력을 빠르게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 V2도 더 빠르게 확장되고 더 빠르게 성능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 클라우드 벤더사와 다르게 이제 현재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유일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AWS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관리형 서비스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기능들을
쓰지 않고 인프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워크로드에 최적화해서 특수한 목적에 맞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이는 비단 이제 오로라 서버리스뿐만이 아니라 그래프 DB인 넵튠 혹은 어떤 빠른 레이턴시가 필요한 다이나모 DB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AWS 지원하는 거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던가 혹은 이제 스키마 컨버전 툴과 같은 어떤 기능들도 AWS에서는 이제 서비스 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온프레미스 혹은 다른 어떤 영역에 있는 기능들을 AWS로 이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